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승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내부 강의를 준비를 애초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재조정이 되었고 내부 강의 시리즈 역시 늦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면 강의도 지금 좌절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저희 5분의 교수님들이 각자가 전공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그 저희 도시재생 수업의 맥락에서 강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로서 저는 저희 수업의 그 부주제이기도 하죠. 강릉을 재조합하기. 이제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한 3, 40분 정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주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저는 이러한 부분이 학기의 중반 이후에 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설계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리고 만들고 그런 어떤 실습 위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한 5주 정도 기말 마감까지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강릉 각 지역을 나름의 방식으로 조사를 이미 하였고 마스터 플랜을 아주 개괄적이나마 수행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난 한 8주 정도, 9주 정도 했던 내용을 반추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릉 어떻게 재조합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재조합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아주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각자 작업함에 있어서 어떠한 식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제가 어떤 실용적인 응용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종류의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태도라든지 관점이라든지 방향성 뭐 그게 결국 컨셉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각자의 프로젝트를 더 재구성하고 재조합 문자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밑에 써 있듯이 How to Reassemble 강릉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친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애초에 염두를 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단어의 문제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사고하는 어떤 특정한 분파 혹은 어떤 방향성이나 학문 영역의 문제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조합, 영어로는 assemblage라는 것입니다. assemble 하면은 조립하다, 조합하다, 뭐 집합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는 disassemble 하면은 이제 해체시키다, 분산시키다 뭐 이런 뜻일 수 있는데 저는 조합 혹은 assemblage라는 개념을 특정한 학자의 논의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바로 질 들레즈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들레즈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이론적인 데부터 저희가 도시재생이나 도시설계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준비 과정과 뭐 어떤 이제 상황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레즈를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내가 여기에서부터 어떤 것을 어떤 배울 수 있는가 혹시라도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도시라는 그 상황을 생각함에 있어서 뭐 어떤 아주 미약하더라도 접점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제가 일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처음 두 페이지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하죠. 조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이질적 용어들로 구성되는 다층성이며 이는 또한 다양한 연령, 성별, 영역, 즉 다양한 자연들을 통한 교섭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수립한다. 따라서 조합의 유일한 일관성은 함께 기능하는 종류이다. 그러한 일관성이란 공생, 공감을 뜻한다. 이러한 일관성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관계가 아니라 연합 그리고 혼합물이며 이는 연속이나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오염, 유행병, 바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늘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겠죠. 각자가 여러분들이 택한 뭐 명주동이든 임당동이든 그런 대상지를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어떤 관점이나 방향성이나 그 프로젝트의 그 구조를 설정을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어, 어느 정도의 추상화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크리틱에서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는 강릉이 대상지죠. 그래서 강릉의 구체적인 도시적 상황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개입을 해서 보다 나은 도시의 미래를 전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바뀌길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강릉에만 그렇다면 한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강릉이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때는 도시이겠죠. 저희는 도시에서 이제 재생적인 전략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시의 역사와 담론과 이론 등등이 있습니다. 도시는 더 굉장히 문명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4대강 문명이 세계에서 고대 이전부터 있었고 그 문명권의 언저리에서 발생한 도시가 과연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서 이제 현대까지 21세기의 한국의 상황에서의 도시란 과연 무엇이냐. 강릉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강릉의 굉장히 구체적인 면면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릉에만 한정되지 않는 어떤 뭐 서울이 됐든 뭐 평창이 됐든 원주가 됐든 뭐 횡성이 됐든 횡성은 물론 도시가 아니겠지만은 그런 이제 접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강릉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했는데 지역으로 옮겨서 뭐 속초나 다른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럴 때는 나도 무언가의 그 공통 분모를 수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맥락에서 저희는 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추상적인 사고가 이게 어떤 두 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맞물리면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재조합하기, 조합이란 게 왜 재생이란 키워드랑 연결이 되겠느냐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약간 텍스트가 많더라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조합이라는 개념은 둘레즈라는 철학자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이제 현대미술에서는 어셈블리지 혹은 아샹블라주라고 하는 1960년대 개념미술에서 또한 기인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들레즈는 철학자였고 실무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개념과 실천이 정말 구분이 되느냐? 내가 쓰는 문장, 내가 쓰는 말은 그 자체로 실천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념자이고 건축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 짓는 거가 굉장히 그 단순한 방식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도시재생에서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도시라는 것이 무언가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공간이죠. 네, 그게 조합된 공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령과 성별, 자연, 인공 등등이 이제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의 체계가 있고 계획이란 것은 그 체계를 수립을 해서 적용 혹은 이제 확장을 시키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란 것은 기본적으로 질서가 없고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가나 도시행정가나 건축가가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도시를 컨트롤하거나 예상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것인 한편 동시에 이게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사실 모순을 더 강조를 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고 계획을 하려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그 현실은 통제할 수 없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모순점을 또한 끌어안고 계획을 할 때 더 이게 완벽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그 또 유의미한 방식의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지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어떤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레즈의 용어를 빌려서 이제 끌어오는데 항상 뭐 예측할 수가 없고 마치 이제 들레즈 말한 것처럼 바람과 같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뭐 도시의 이벤트가 됐든 아니면 도시의 일상생활이 됐든 뭐 간판 재정비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 공공미술이 되었던 여러 가지가 생겨났다 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도시의 그 변화 가능성, 그 변화하는 속성 자체를 저희가 간과를 하고 마치 도시가 고정되어 있는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정적인 종류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는 어떻게 보면 오염되어 있고 난잡하고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여러분이 개입을 해서 어떤 강릉의 특정 지역을 더 깨끗하고 정돈된 상황으로 만들고 싶겠죠. 이게 아주 본능적인 그 열망이자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사실은 이렇게 깨끗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늘 또 그 이후에 오염이 되겠죠. 이제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건축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여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는 생각보다 그 기여는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제안을 할 때 이게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정체성을 지니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저희가 건축가로서 늘 하지만은 또 동시에 될 수 없음이라는 어떤 모순적인 측면이 단순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본질적으로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해도 그게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할 지점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했던 얘기가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텐데, 강릉이란 도시를 계속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을 것이냐, 그 무엇을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지 않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의 사례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론 강의에서는 이런 종류의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겪고 있는 어떤 설계 상황의 맥락에서는 조금 제가 더 압축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과 쉽게 말하는 이런 지점들이 사실 그렇게 저한테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제가 줄인다고 줄여가지고 이제 한 이미지 10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강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절반은 강릉에 대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의 초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론이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슬라이드의 마지막에는 5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하면 좋을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을 제가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이번 학기에서 한 번 짚고 나갈 수 있는 게 있고, 다음 학기에서는 저희가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합니다. 그 2학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내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함에 있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을 각자 교수님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런 게 있다라고 제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또 고찰을 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이제 수업 자체를 처음 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생소하겠죠.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 저희가 거의 2학년 때부터 그 사이트라는 것이 뭐 저희가 완전히 이제 시골 농촌으로 가지 않는 이상 대체로 도시에서 있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시담론이 뭐 제가 좀 전에 철학을 얘기했지만 앞에 뒤에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는 도시에 대한 그 논의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제가 상상하기에는 작년에 문정인 교수님과 같은 분이 현대건축의 수업을 가르치셨을 테고 그런 그 강의에서 몇 가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미지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프레드 타프리 이제 이미지 위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는 텍스트를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그 도시 재생의 맥락에서 저희가 어떠한 지점들을 기존의 20세기 주로 건축 도시담론의 과의 접점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프리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건축 역사학자였고요. 소위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1970년대 건축과 유토피아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부제를 여기서 보면은 디자인 앤 캐피탈리스틱 디벨롭먼트 해서 디자인과 자본주의 발전. 그래서 이 사람은 건축을 자본주의와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책의 표지이고요. 그 책의 그 표지 이미지는 알도로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건축가 알도로시가 드로잉을 그렸습니다.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건물들이 있죠. 기하학적 건물들이 있습니다. 필로티, 삼각형의 지붕, 벽, 뭐 원통, 뭐 어떤 이제 그 철제 프레임의 어떤 전신주도 아니고 어떤 그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려 있습니다. 그죠?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견고한 시스템이 해체가 되고 여기에서는 그 건축적인 이상이 아마 좌절이 됐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건축적인 이 파편들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는 모더니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초반 그 사회의 변혁을 꿈꿨던 그 사회주의와 맞물리면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였던 건축가들과 건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자본주의가 바로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습니다. 소련이 냉전 체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축이란 것이 자본의 뭐 좀 속되게 말하면 노예 같은 상황이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향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과연 유의미하게 어떤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말 불러일으켰는가? 뭐 그런 어떤 논의의 어떤 그 시작 지점 정도에 있다라고. 시작 지점은 약간 지났지만은 1976년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축이란 것이 생각보다 그 도시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나아감에 있어서 큰 역할을 뭐 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타프리가 보기에 당시에는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회의론적입니다. 염세주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프리의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건축은 타프리가 겪었던 시대의 건축과 다른 것인가? 아니면 비슷한가?
라고 생각할 때에는 뭐 물론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이고요. 생태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된 이제 상황이고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하고 인간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이제 패권이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건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이전부터 그 건축주와 맞물리는 굉장히 어떤 그 의존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그 실천 학문이었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 이르면서 더욱 그런 정도가 좀 더 견고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대로 도시 스케일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 건축가는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여기 건축가들도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감히 어떤 이제 발언을 해볼 수 있다면은 건축가들이 본인들의 어떤 관점과 그 지향점과 유토피아를 가지고 도시적 상황에 개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전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자본주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 프로젝트도 가능하고 뭐 공공 공간을 좀 더 개선시키고 뭐 주거의 환경을 높이고 등등이 가능한데 또 동시에 어떤 새로운 완전히 다른 형식, 그러니까 삶의 형식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양면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첫 슬라이드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건축가들, 로버트 벤투리와 데니스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부부 건축가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미지에서 보는 그 라스베가스 가운데 이 사진이 있죠. 라스베가스의 교훈이라는 책을 1972년에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타프리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의 예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 화면을 볼 때에는 다른 종류의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지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지도는 여기에서 이제 가로가 하얀색으로 처리가 돼서 가로 패턴을 저희가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고 여기 가운데는 피아자 광장이 있죠. 한편 이제 가운데 사진에서는 영어로 Welcome to Fabulous Las Vegas, Nevada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차를 타고 진입을 할 때 환영합니다와 같은 간판이죠. 건물이 아닌 간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테일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벤투리 스카포라는 사람들이 그 본인들의 프로젝트였던 라스베가스를 상상하고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조화를 시각적으로 제시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그러니까 지도와 사진,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제 물론 라스베가스를 가보면은 그 로마 시대의 병사라든지 그 로마 시대의 뭐 판테온과 같은 건물의 장식 이런 것들이 키치적으로 그 소위 이제 좀 더 값싼 그 대중주의의 그 건축 언어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로마 시대의 건축의 그것과 유사성을 띠게 되긴 하지만은 또 동시에 큰 상관이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불일치와 부조화가 벤투리 스코플란한테 의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징적인 종류이고 일종의 메타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A, B가 완벽하게 조화가 되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도시를 거닐면서 경관적으로도 이제 뭐 어떤 뭐 건물이 있고 또 다른 건물이 있고 간판이 있고 사람이 있고 차가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도시 그 요소들이 있는 상황을 한번 이제 상정해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한 장은 바로 그러한 부조화와 불일치 아니면 계속 변화하는 무언가 그 사이의 어떤 긴장감과 갈등과 같은 측면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부조화스러운 상황을 저희 대지에서 늘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런 게 과연 나쁜 것인가?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게 어떤 저희 프로젝트의 골자일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저희가 정답은 없기 때문에 부조화스러운 것이 만약에 이제 뭐 1년, 2년, 10년, 20년 지속되어 왔다면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이 오히려 그 자체로의 조화나 어떤 균형점은 아닐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4개 정도의 슬라이드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그 강릉과 관련되지 않은 4개 중에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2개의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위에는 퍼포먼스인데요. 그 나체의 여성이 이렇게 누워 있고요. 위에는 어떤 쓰레기 더미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인데 이게 막 스트랩으로 묶여 있어서 동그랗게 보여 있죠. 그래서 지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지구에 고통받는 인류를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지구가 있고 그 둘 사이가 어떤 그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아래쪽에서는 마그리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마그리트의 작품 중 하나인데요. 회화이고 여기에 또 동그란 게그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란 거 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사자 얼굴도 있고요. 트럼펫, 뭐 석고상, 의자, 거울, 어떤 풀,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것을 하나의 지구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람과 뭐 사람 아닌 지구 이렇게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사자도 일종의 생명이고 뭐 인간도 생물이고 해서 이제 사람이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과 지구가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마그리트가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 마그리트의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그 뒤섞임이라는 그 단서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 편에 이렇게 썼듯이 뒤섞임이란 것이 무엇이냐?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이 자체로 어떤 문제이냐, 풀어야 될 숙제이냐, 아니면은 뒤섞임 자체가 삶의 조건이냐. 이걸 이제 도시적으로 치환을 할 때는 이 뒤섞임이 도시의 조건이냐, 아니면 도시 문제이냐. 물론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도시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 역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답을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지언정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슬슬 한국의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도시 그리고 광고물 경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례는 그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도 군포시가 있죠. 그 군포시 중심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의 그 교차로의 모서리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군포 간판 재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SBS 출동 희망 원정대라는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재정비의 과정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인 과정만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 굉장히 일상적이고 진부한 종류의 그 인간관계랑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논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그 도면을 그리고 이것을 배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했었었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보이는 분이 이제 상가 번영회 회장님이세요. 이제 문구점을 하시는 이 건물의 이제 2층에 사는 분인데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
과제를 하고 있고 전후 도면을 그리죠. 그래서 간판 재정비도 이제 실무로 가면은 전후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그 개선되기 위한 도면을 이렇게 인면으로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는 굉장히 깔끔하죠. 이제 1층부터 꼭대기까지 간판이 굉장히 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이후에 이게 공사 전 왼쪽이 공사 전이고 오른쪽이 공사 후인데 공사 후의 과정에서 공사 후의 결과 굉장히 정연한 듯 보이는 그런 광고물의 배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밑에 그 계획안과 위의 결과값이 아마도 근사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첫째, 계획안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간판이란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부착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반영된 결과이죠. 그래서 상인들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에 따라 간판들도 바뀝니다. 6개월 후면은 뭐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 재정비는 일회성이고 그 일회성 이후에 프로그램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경관도 그러니까 인면도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경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과 흡사한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은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에서도 마스터 플랜의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일부 간판 재정비에 대해서 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지속력을 가지느냐는 이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의 제목이 사실은 저희가 저희 학과 차원에서 올해 2월 달에 했던 국제 워크숍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릉을 재조합하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어, 그 프랑스 국립 글로노블 건축학교랑 국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 동료이자 선배인 5학년들의 일부 학생들과 진행을 했고요. 제가 그 어떤 개념적인 골자를 만들었고, 이때 이제 어셈블리지 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강릉 구도심을 읽는 것에 대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짧은 5일 동안의 기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은 적어도 저희가 강릉이라는 지역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방식을 어, 고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더 이 도시 공간 속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도출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은 공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숍은 5일 동안 했고 대상지는 서부시장 건물 하나였고요. 이때 그 참여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강릉 답사를 하고 서부시장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면 좋겠느냐 이런 어떤 이제 고민들을 하였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답이 있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이제 사고를 할 때 다양한 방법과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방법과 관점들은 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저희는 현재 그 조모임, 조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조금 더 긴밀한 그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친구들은 한국을 사실 처음 왔고 한국 친구들은 강릉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서로가 가진 그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릉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전제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해서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등등 어떤 그 의견의 합의를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 대화가 어떤 그 조금 더 정제된 그, 그 의견 조율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이 도시적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큰 맥락 속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는데 지금 상황에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강릉의 구도심의 어떤 특정한 도시 블록의 도시 그 재생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교수님들이 어떤 게을러서 답을 주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그럴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축도 답이 없는 상황이고 도시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하지만은 그 방법론과 그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그 시스템을 고안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도시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 주체들이 얽히고 뒤섞여 가지고 어떠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공동체라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공동체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가 이제 KTX 역 앞에 그 주차장 일대에 영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런 이유가 2018년 강릉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이제 그 건설의 붐이 있어가지고 한때 이제 이주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이제 외노자들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티의 부분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류의 커뮤니티이겠죠. 한편에 이제 더 이 지역의 포남동이 되었던 뭐 어떤 뭐 노암동이 되었던 더 오랜 시간 이 지역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뒤얽히는 것이 결국 도시의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종류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판타지를 갖고 있다면은 그 프로젝트도 판타지에 가까운 종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단일한 무엇이 있다라고 상정을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좀 더 간단하고 쉬울 수 있을지언정 그런 것을 프로젝트화를 통해서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그 어떤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그 도시의 현실과 약간 어느 정도 괴리감을 가진 채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어, 어,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약간 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잘 확실하게는 딱 이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의 여지를 여러 갈래로 제공을 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 저의 생각과 비슷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강릉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도시라는 키워드 나아가서는 조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식의 프로젝트를 하고 싶느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할 수 없느냐와 같은 지점들을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많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나머지는 몇 장의 슬라이드, 그 강릉의 슬라이드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하나 짧게 설명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모순이란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도시나 어느 사회가 그렇겠지만은 강릉도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향 강릉이라는 슬로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있고 바다가 있고 대관령이 있고 이렇게 자연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년 중반 강릉 안인 해변에 화력발전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고, 지역 활성화의 차원에서 어떤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릉에서 그것을 이제 구축하는 어떤 맥락에서 화력발전소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한편 이제 강릉은 또한 이제 자연을 보존하고 이제 생태적인 것을 추구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맞고 뭐가 어떻게 틀리고,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무조건 잘못됐고 뭐 선량 강릉은 뭐 바람직한 것이고, 이런 어떤 이분법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발전소이든 뭐 공장이든 뭐든 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접근함에 있어서 어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아주 딱 들어맞지 않는 순간들이 포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두 개의 어떤 상반되는 사례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무엇이 됐든 기존의 도시 그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나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자기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슬로건을 자기의 것인 양 생각을 하는 어떤 경향도 없지 않아 사실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하지만은 이제 본인은 본인이고 이제 강릉시는 강릉시고 뭐 이런 어떤 그 구분을 통해서 본인의 포지셔닝을 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그 포지셔닝이 근데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권신욱 교수님께서 그 중간 품평의 그 커멘트를 한 장짜리 좋은 어떤 그 에세이를 써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마 자료의 수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의 수집이 결국 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 될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충실한 자료의 조사와 그것을 수집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스터 플랜으로 확장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현재 슬라이드는 저만의 그 강릉이라는 도시를 접근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배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릉이라는 도시를 아직 2년을 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방인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첫 학기에 제가 왔을 때 여러 가지가 새롭게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한 9년 정도 살다가 왔거든요. 석박사, 박사 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오하이오라는 그 중서부, 근데 이제 사실 거의 동부에 가까운 시카고 약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쪽 및 동부 뉴헤이븐이라는 지역에서 1년간 머물러 가지고 동부의 언저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 언저리가 대도시가 아니고 조금 더 작은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늘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문화에 어느 정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가 한국을 귀국했고, 강릉에 와서 보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 도시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역사가 있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하지만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를 많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저희 주차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주차 문제가 강릉시에서 아직 충분하게 해결을 해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점들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세차장, 주차장, 타이어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물론 강릉만의 문제겠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강릉의 어떤 주요 구도심의 지점에서, 구도심과 외곽의 지점에서 이게 굉장히 좀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강릉스럽지 않는 것이긴 하겠죠. 근데 역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강릉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도 있고 어디 뭐 춘천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을 법한 이런 종류의 세차장이란 것이 물론 프랜차이즈인 것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정체성을 방해하는 요소겠냐라고 또 나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레퍼런스가 있는데, 램 코라스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사람이 1995년에 일반적인 도시, 영어로 The Generic City라는 에세이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 요지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1990년대 이후 세계의 도시가 다 비슷비슷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빌딩이 있고 이렇게 뭐 세차장이 있고 맥도날드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고 뭐 이런 종류의 그 프랜차이즈들의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건물 스타일도 비슷해지고 프로그램도 비슷해지고 뭐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비슷비슷해지는 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중립적으로 볼 수도 있다. 제가 이해하는 코라스의 일반적인 도시 주장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도시의 곳곳에 아니면 그 나라의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할 때 그게 일반적인 풍경을 제공해 줄 때는 그게 꼭 나쁜 것일까? 우리는 스타벅스를 늘 마시죠. 뭐 저는 많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배가 고플 때 맥도날드에 가서 먹죠. 그런 것이 꼭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이고 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망치고 지역성을 훼손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제가 이제 주장하는 어떤 맥락에서는 한정적인 지역성과 정체성의 정의에 의거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은 정체성이 뭐고 지역성이 뭐냐? 지역이란 것이 어떤 지구랑 상반되는 어떤 한정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늘 여러 가지가 의해서 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곧 세계이고 세계는 곧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지금 강릉 구도심이 지역이죠. 하지만은 그 자체가 곧 세계 도시의 어떤 부분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그 원도심, 구도심 이 용어를 제가 스스로도 가끔 헷갈리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차이는 이렇습니다. 원도심은 원래 도심, 그러니까 원래 그 강릉의 도심이었던 지역을 더 강조를 하는 문구라고 한다면은 구도심은 시간적인 종류이죠. 옛날의 도심인데 지금의 도심은 아니다. 교동이 지금의 도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옛날 도심과 그 새로운 도심 사이가 어떤 완전하게 어떤 그 기능이 한쪽은 퇴하고 한쪽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원 도심인지 그러니까 교동과 예를 들어 임당동 사이에는 어느 쪽이 원 도심인지를 판단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교동이 더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특정한 상황과 그 지역이 그 어떤 정체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하게 된다면은 그 또한 그 나머지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월화거리인데요. 저희가 늘 겪게 되고 저희 그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일부로 많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월화거리의 현황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람직하게 개선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월화거리가 대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어,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연구 논문을 하나 쓰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월화거리는 강릉 정체성 찾기에 강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 철도가 재생되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첫째로는 관광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채워 넣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길이죠.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길인데 길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강릉 월화거리가 대략 시작되는 부분이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KTX에서부터 가다가 그 어떤 도로의 그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다리를 하나 지나서 이제 그 남쪽 노암동을 끼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남북은 아직 그 서로 주변의 도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월화고리의 프로젝트는 미완성의 종류이고 저희가 판단을 어느 정도는 유보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프로젝트 역시 그의 어떤 미완의 프로젝트에 한 목소리를 더 덧붙이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제안을 할지는 뭐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과거의 철도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월화라는 그 용어가 과거의 스토리텔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지점들이 다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꼭 과거의 것으로부터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라는 점. 무월랑이 있고 월화가 있고 이 사람들이 신라 시대의 어떤 커플이었는데 서로 이제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다리에서 어떤 그 뭐 지나간 어떤 흔적이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만든 것은 좋을 수가 있긴 한데 어, 또 한편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중요하게 유의미하게 어떤 식으로 이 기존의 어떤 도시 조직들과 엮이게 되고 이게 길이 되고 장소가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처음 소개한 들레즈의 논지를 따라서 확장을 시켜보면은 강릉 혈통의 계보를 억지로 짜맞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무월랑과 월화가 설령 살았을지언정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장소의 그 구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방향으로 이게 좀 연계가 된다든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라고 할 때는 그 장소의 성격이 장소성이겠죠. 그 장소의 성격이란 것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흔적과 층위로부터 오기도 하겠지만은 현재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 열망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아주 좀 도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은 이거는 좀 더 근본주의적인 생각이고요. 과거만 중요하고 현재나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좀 그 또 다른 종류의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례가 이제 두 개 남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는데 한 너무 이제 길지 않게 발표를 마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구거리가 있고 서부시장이 있는데 이제 서부시장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의 그 옛날의 어떤 지붕을 연상시키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 그리고 서부시장 그리고 옛정이 넘치는 이런 단어가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옛정이 넘치는 과거의 공동체를 환기시키는 그 서부시장은 임용로에서 다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물은 구조물이고 서부시장은 조금 더 안에 있죠. 근데 이제 구조물과 건물이 분리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부터 서부시장이 시작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꼭 이 알림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 건물의 정체성과 그 건물의 기능이 수행하고 작동하는 방식이란 것은 꼭 그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부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는 더 건물 이전의 시장이었을 테고 이 그라운드에서 이제 이 지금처럼 여러 어떤 그 가판이나 어떤 그냥 바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게 건물이 되어서 빌딩이 되고 그래서 앞에 주차장이 생기고 건물 경계선이 생기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는 더 분산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이러한 구조물이 입구 쪽에 있을 때에는 어,
더 이제 건물에 한정하지 않는 서부 시장의 영역을 환기시키는 그 어떤 이제 기억 장치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부 시장을 많이들 다루고 있는데 그 건물 중심으로 물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게 도시의 영역으로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부 시장의 프로그램이 주변으로 막 분산이 되어 가지고 뭐 재배치가 되는 어떤 그 가능성도 있겠고, 아니면 서부 시장을 위시해서 그 주변의 지역을 함께 연동시켜서 재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들이 어떤 뭐 물론 지금도 기능을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재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르게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미 여러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건물에 한정해서 이거를 풀려고 하는 케이스 역시 일부 제가 확인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짧게나마 좀 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구조물에서부터 얘기를 출발했기 때문에 구조물이 이제 영어로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서부 시장이 건물이겠죠. 그래서 건물과 간판 아니면 이제 광고물, 사인, 이제 건물과 사인을 이분화시켜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벤투리와 스콧 브라운의 그 도시 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그 제가 아까 설명했던 논의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건물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뭐 정체성을 꾸미고 그 프로그램을 재배치하고 뭐 그런 어떤 지점들도 있겠지만은 또한 이렇게 그 건물과 물리적으로 약간 거리를 둔 독립 구조물의 디자인 자체도 역으로 건물의 정체성을 알리는 어떤 매개 수단이 되고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지역을 상징하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건물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건물에 한정하지 않는 어떤 그 주변 지역의 디자인이 어떠한 식으로 연계가 되거나 어떤 뭐 확장이 되거나 전염이 되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는가와 같은 지점들입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가구거리 저희가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고 가구거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경관상으로 그렇게 아주 깨끗하지 않고 여기가 이제 관광의 영역이 아니고 명주동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더 그 보행 가로가 확보되지 않고 주차도 그렇게 쾌적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공방도 넣고 뭐 카페도 넣고 뭐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제 벤투리 얘기를 몇 번 반복해서 했지만은 한 번만 더 이제 이어서 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라스베가스라는 도박 도시, 뭐 갬블링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호텔 있고 카지노 있고 이런 도시들에서의 경관을 살펴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Billboards are almost alright 이라는 다소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물은 거의 괜찮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뭐 사람들이 혼잡하고 막 시각적으로 이상하고 부조화스럽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경관이란 것이 라스베가스와는 다르긴 하지만은 그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가구거리의 광고물은 거의 괜찮다라고 할 때는 이게 뭐 일부 사람들한테는 좀 분노로서도 다가올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아, 이렇게 혼잡스럽고 이게 정체성도 없고 한데 이게 왜 괜찮냐라고 할 때에는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괜찮다고 할 것이냐, 그 무엇을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할 것이냐, 그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규에 의거해서 어떤 뭐 명도가 됐든 아니면 이제 그 건물과 간판의 관계가 됐든 이런 것이 어떤 해법이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뭐 따라 일방적으로 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그마저도 이게 계속적으로 그 조율과 논쟁을 통해서 보다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의논을 하고 뭐 경관위원회가 됐든 어떤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든 일련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법을 제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란 것은 생각보다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의 그 판단도 그 기준을 형성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뭐 그런 어떤 개념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어, 어떤 공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좀 어수선하고 혼재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이고, 또한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크리틱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지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구 간판을 재정비하고 가구점의 일부를 뭐 공방이나 어떤 전시실로 하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이 첫째로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가구 상인들이고 뭐 옆에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등등이겠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역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방문자나 관광객이나 이제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나 남대천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역시 고려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뭐 이익단체 내지 공동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러한 그 부분이 제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한 이유가 굉장히 평이한 가로이지만은 이 가로가 작동하는 방식을 저희가 미시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때에는 여기에서 무언가를 개입을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 때로는 폭력일 수가 있고 때로는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벤투리가 광고물은 거의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서도 어떤 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항상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외부의 어떤 지자체라든지 건축가가 개입을 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이 내적인 그 어떤 상업 생태계를 교란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역으로. 오히려 그대로 둘 때 그 어떤 그 생태계를 더 존중을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지점을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건 좋지만은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제가 이전에 몇십 분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업과 공공의 충돌 내지는 조화와 공존과 같은 지점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가 제시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관점의 수립 자체에서부터 굉장히 삐거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각자의 작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략 마무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5가지의 소결론 내지 제안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릉을 어떻게 재조합할 것인가 이게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단지 이렇게 어떤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것이냐 뭐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도시라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도 이제 부분적이고 한정적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특히 조합, 어셈블리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사이트에 대한 현재 시점의 본인의 경험과 조사를 기반으로 재생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사이트가 있고 본인의 경험과 조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대지 조사를 이미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현재 시점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크리틱을 하면서 어떤 한 친구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 근데 이제 한 친구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저는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고요. 어, 과거에서 어떤 유의미한 것이 있으면은 그 가치를 저희가 어, 이해를 하고 그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뭐 그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느 경우가 됐든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은 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편의점이 없다, 아니면 병원으로 가는 동선이 너무 불편하다, 어떤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과 필요한 지점들이 있겠고,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러한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류의 프로젝트일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현재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한편, 특정한 더 큰 상위 목표나 어떤 개념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가 희생되거나 아니면 그게 개념적으로 좀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도시 조직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한가운데 뛰어들어 그것과 본인의 개입을 연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일까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저희가 늘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본인과 이제 그 사이트를 연동을 시키죠. 근데 이제 이 한가운데가 일종의 시작점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을 때 그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정체성도 모색을 하고 마스터 플랜도 거기에서부터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도면을 그릴 때 이제 어떤 계구부를 어떻게 낼 것이냐, 뭐 파사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도 어떤 정답이 어떤 뭐 공식화되거나 어디 어떤 다른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지를 가서 거기에서부터 해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영어로는 미디어레스가 한가운데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도 또한 중요한 메시지와 그 학문적인 태도를 중시 포함 예, 학문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건축가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규명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제가 뭐 가구거리라든지 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이미 하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건물 단위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단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구점을 가구거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무엇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와 같은 지점들을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강릉시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서 어떤 설계 회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한정된 예산과 프로젝트의 기간이 있고
어떤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협업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등등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아유 죄송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 마스터 플랜에 포함된 블럭과 필지와 건물과 가로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는 신도시 개발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가운데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나 어떤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능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최대한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도출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마주하게 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어떤 그 대지의 부분을 어,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공공 프로그램과 상호 보완 혹은 때로 상충할 수 있는 상업의 힘을 강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이제 상업의 힘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늘 상품 경제의 시스템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아니면은 돈을 주고 뭔가를 먹고 이런 걸 하죠. 근데 이제 이 상업이란 것이 공공과 좀 대치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슈퍼가 있다고 합시다. 그 슈퍼는 공공 프로그램은 엄밀하게 아니죠. 그리고 카페라고 할 때는 카페도 공공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낡은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카페로 만든다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상업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뭐 슈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업 조직들이 어쩌면은 어, 이 어떤 뭐 시나 뭐 구나 뭐 어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보다 더 이게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업 공간에서 커뮤니티가 더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또한 한번 저희가 당연한 얘기고 저희가 이미 아는 얘기긴 하지만은 무조건 저희가 공공 프로그램만을 주입을 해서 이거를 도시를 작동을 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어느 정도 어떤 자유도라든지 이 또 어떤 지속 가능성인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도 또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스터 플랜의 자기 완결성을 유지하되 이를 더 넓은 주변 환경과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들이 다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만큼 중요한 것은 마스터 플랜 영역 밖의 지역과 본인이 디자인한 마스터 플랜 안의 영역이 이게 무자르시 이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삼각형의 명주동 지역을 재생 마스터 플랜을 도출을 하였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이게 마치 어떤 성곽 도시처럼 여기 안에서 뭐 이 중심에는 뭐 어떤 슈퍼가 있고 뭐 공터가 있고 휴게 공간이 있고 이런 등등의 그 조직을 통해서 마치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막 맴돌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게 그 자기 완결성에 갇혀버리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명주동과 KTX는 예를 들어서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명주동과 경포대 혹은 아니면 안목해변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관광이라는 맥락에서는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은 이게 어떤 뭐 교통망이 되었던 이런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그 어떤 꼭 어떤 연결망에 대한 얘기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스터 플랜이란 것이 결국은 어떤 이제 결과 값으로서는 그 도시의 부분이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마스터 플랜이었나 아니었나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와 계획과 디자인에 따라서 마스터 플랜이 실제 도시로 구현이 되어서 작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작업의 범주 외에 있는 다양하게 많은 그 도시 조직과 어떤 도시의 힘과 뭐 공공의 개입과 개인의 그 영역들이 완전하게 혼재가 되어 가지고 어 거의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어떤 인과관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 혼돈 상태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 플랜 자체는 저희가 최대한 완벽하게 프로덕트로서 그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크리틱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만 사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마치 이 땅의 이 어떤 프로젝트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을 제가 또 발견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렵지만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정한 몇만 제곱미터의 땅 안에서 조사를 하고 안을 제안을 하지만은 그게 적어도 강릉 구도심, 넓게는 강릉이라는 도시 영역과의 그 관계성 내지 접점에 대한 어, 그 고민의 결과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에 5가지 어떻게 제조업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제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이제 뭐 9주, 10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그 포맷이나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누구나 어느 정도 그 장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저희가 이제 크리틱으로서 더 이제 거리를 두고 이거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뭐랄까 뭐 협력자 내지 어떤 뭐 그런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들레즈와 같은 어떤 어려운 이론을 저희가 모르더라도 제가 하는 어떤 조합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대략 의미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나름의 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반영된 그 최종 결과물로 또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스스로 가지면서 오늘 내부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